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소식부터. 네, 오늘 바쁩니다. 예. 우선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갔다가 한국의 군포 갔다가 군포요. 그다음에 연천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오. 아주 바쁜 여정입니다. 네네. 캘리포니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할 거라는 거짓말로 수십 년간 우리를 속여왔다 네? 하면서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기업인 엑손모빌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경단체도 아니고 기후단체도 아니고 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엑소모빌을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재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 지난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이 법무장관이 네.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엑손모빌은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재활용을 실행 가능한 옵션인 것처럼 홍보해 왔다. 어허.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재활용 그렇다고 분리수거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재활용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홍보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마치 재활용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냥 플라스틱 펑펑 쓰세요. 라는 식으로 오도를 해왔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예. 재활용이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는 되는 줄 알고 계속 이게 있었다는 사실은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소송인데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 기후 소송 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소송인데 이 플라스틱 분야에서 이제 첫 사례거든요, 미국에서. 네. 이 굉장히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관리하는데 매년 관리 비용으로만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대요. 우리 돈으로 오늘자 원달러 환율 계산해 보니까 1조 3,280억 원을 네.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는 이 엑손모빌이 이거 부담해라. 이 중에 일부를 부담해라.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조사 작업을 했대요. 도대체 이 폐기물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년 동안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실제보다 어렵다. 근데 엑손모빌 같이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기업에서 마치 쉬운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해왔다. 네.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느냐.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엑손모빌 측의 반론은 이겁니다. 아니야. 개선된 재활용 방식, 옛날 재활용 방식은 효과가 없지만 네. 요즘 우리가 개발한 개선된 재활용 방식은 효과 있어. 현재까지도 우리는 6천만 파운드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고 있어. 우리한테 도움 요청해. 그러면은 니네 거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도움 요청을 돈을 달라는 걸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네요. 그러니까 엑선모빌 쪽은 어떤 논리냐면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놓고 분리수거나 이런 재활용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고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긴다. 네. 우리를 고소할 게 아니라 우리랑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론을 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엑손모빌의 항변은 그냥 엑손모빌의 말로 끝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저항인 게 왜냐하면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 내에서 네. 캘리포니아 주만 이런 게 아니라 24개 이상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그동안 플라스틱 기업들, 화석연료 기업들이 시민들을 속여왔다. 마치 재활용으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소송을 이번에 캘리포니아가 대표로 걸었지.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십 개의 주정부가 주목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이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2년간의 조사 끝에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방 정부 부담 아무리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땅 넓으니까 그냥 갖다 아무데나 하잖아요. 예.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 아, 그리고 그 비용에는 이제 탄소 비용이라는 것들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주정부의 어떤 그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요 플라스틱 부분으로 더 주목이 되는 데이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국제 에너지 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네.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지금 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기차 이용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수송 분야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수송 분야는 점점 줄어들 거다. 네. 탄소 배출이. 전기차 이용으로 가면서 그러면 탄소 배출이 제 1등으로 올라가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스틱 생산이 된다.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국제기구도 그렇고 네.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감축할 거냐 또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에 대해서 탄소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 분야나 수송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탄소 절감을 하는데 플라스틱은 뭐 어떻게 절감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 네. 쓰는 거 말고는.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있다가 이제 신기한 기후학교에서 네. 바로 그래서 전 세계 그 플라스틱 협약에서의 가장 쟁점은 그래 재활용도 좋고 신기술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될 것 같아. 아, 이 이슈로 지금 가고 있다는 네, 거고 네. 그 이슈가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담판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요거는 신기한 기후학교에서 우리 김지연 기자님한테 네.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네, 기후 리포트에 이어서 가보죠. 네. 다음 군포 소식은요. 군포에서 시민 의식 기후 대응 시민 의식 변화를 위한 포럼이 열립니다. 네.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 가보시면 아주 알찬 시민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포럼, 기후변화와 시민실천이라는 제목의 포럼 행사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확대할 건가, 그리고 민주시민의 역할과 가치를 되새길 건가, 이런 취지로 개최될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라는 책의 저자 소일 씨가 기후변화와 가치 소비에 대한 세션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금순 대표가 군포시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 네. 또 노종숙 경기인 아이쿱 생협 군포쿱 대표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후위기 실천 노력, 또 소재용 군포시 기후변화 대응 팀장이 군포시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또 OBS 미디어가 주최 주관을 하고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OBS 오후 3시. 미디어가 네. 주최 주관하네요. 네.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네. 연천 소식은요. 연천 소식 하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한 장 띄워드리는데 아마 익숙한 분일 거예요. 우리 매달 나오시고 계시는 비건 쌀빵의 주인공 임진여울 영농조합법인의 박용석 국민들. 박용석 선생님. 그러니까 네. 멸종위기 1급인 수원 청개구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연천이잖아요. 네, 네. 그곳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내일 오전에 DMZ 벼베기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갖는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가 큰데요. 네. 오전 10시 30분에 쌀 수확에 감사드리는 고사를 지내고 이제 벼베기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사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쌀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면서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한번 낭독을 하면서 리포트를 마칠까 합니다. 네. 천지 만물을 지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비와 구름과 바람을 주관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천지 신명이시여, 경기도 벼농사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벼베는 기계를 내려주시어 감사합니다. 그 기계로 오늘 처음 벼를 뱁니다. 친환경으로 애써서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안전하고 고장 없이 해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게으른 제가 자주 못 돌봐도 이렇게 잘 자라서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알의 벽시가 100배, 200배의 결실을 주는데 인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자동차가 옛날 지게보다 많고 전기 펑펑, 석유 펑펑 쓰고 돈 욕심에 여기저기 파헤치고 더 달고 더 부드러운 고기만 좋아하는 인간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뭇 생명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며 천지신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노여움 푸시옵소서. 마음 기르는 농부 무농약살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농부님네들이 신명나게 친환경 농사짓게 해 주시옵소서. 친환경 농부 대표 박용성 상향.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